그동안 구독자분이 또 많이 늘어나서 이제 12만이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12만 명을 달성한 12매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처럼 Q&A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이 총 87개 달렸는데요.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장 처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당하신 12수학님. 제가 이렇게 수학동화 3호로 등장했다고 수학동화 3호로 구매 링크를 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걸어두었는데요. 일단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이 링크 통해서 수학동화 3호로 사시더라도 쿠팡에서 그냥 사시는 거 대비해서 비싸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은 가격으로 사시게 되는데, 다만 쿠팡 측에서 제가 안 일어날 매출을 일으켜 주었다고 해서 매출의 3% 정도를 저한테 주는 구조예요. 그게 쿠팡 파트너스인데 현재 한 23분 수학동화 사주셔서 13,000원 벌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히 이런 링크 걸고 하면 이미지만 나빠지고 악플도 달리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이득인지 안 하는 게 이득인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수익 얘기가 나온 김에 제 유튜브 수익 주변에서 10만 유튜버면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그래도 쏠쏠하긴 합니다만, 적은 달에는 60만 원, 많은 달에는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 노출이 잘 돼서 조회수가 많은 달은 좀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것 같은데,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그달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반면에, 제 채널 홈 보시면 이렇게 가입 버튼 있죠? 이렇게 가입 누르시면 이제 월에 6,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원분들이 지금 한 4, 50분 정도 돼서 이분들의 든든한 후원은 꾸준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이 어느 정도 좀 쌓이고 나니까 회원 공개 영상들로 돌려서 이렇게 제공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출수가 좀 떨어지는 영상들은 회원 공개로 조금씩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 공개 영상도 많이 만들 테니까 회원 아니신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회원의 개념을,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이 월 6,000원 비용을 지불하시라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분들이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의무감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좋아요, 댓글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회원 전용 동영상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질문. 중국어도 잘 하시나요? 제가 대원외고 중국어가 나오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20년 넘게 중국어는 안 썼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박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밑에 분이랑 같으신 분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세제곱수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숫자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정수론하는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생각해 본 문제였어요.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한 그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다른 세제곱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수들, 그리고 안 되는 수들. 되는 건 1, 8 되고, 9는 1 더하기 8이니까 되고, 10 안 되고, 가서 26까지 안 되고, 그 다음 27 되고, 그러니까 이제 1, 8, 27 이런 게 빌딩 블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8 되고, 35도 되겠고, 36도 되겠고, 그 다음 빌딩 블락은 64.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세제곱수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것들로 조합할 수 있는 개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웬만하면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안 되는 이 빨간색 숫자들, 이게 처음에는 되게 많아 보이긴 해도 점점 희박해지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없어져서, 이런 빨간색 유형의 숫자들은 어쨌든 유한하지 않을까. 특정 수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런 직관이 생겼냐면 이걸 2의 거듭 제곱하고 비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가 2의 거듭 제곱들 생각해 보시면 빌딩 블락이 1, 2, 4, 8, 16 이런 빌딩 블락들로 우리가 모든 자연수들 다 서로 다른 2의 거듭 제곱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임의의 수 n을 가져왔을 때 얘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은 뭐 100, 10, 1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텐데 이 표현 자체가 서로 다른 2의 거듭 제곱들의 합으로 표현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쌓이는 이 빌딩 블록들이 2의 거듭 제곱들이 사실 처음에는 좀 촘촘한 것 같지만 뒤로 가면 엄청 듬성듬성 숫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띄엄띄엄 몇 개 없는데 그 재료들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숫자들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제곱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재료가 많으니까 초반에는 좀 듬성듬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가면 어쨌든 다항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 지수함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더 어떤 임의의 수를 조합해서 만들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n이 아주 크다고 하면 n 이하에 있는 이 빌딩 블록들의 개수, 세제곱수들의 개수는 n의 3분의 1승만큼 있겠죠. 그럼 n의 3분의 1승, 얘를 k라고 일단 놓고, 그럼 이 k개의 빌딩 블록들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k개 각각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2의 k승계의 조합이 있는 거거든요. 2의 n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적으로 큰 거예요. 이게 n이 커지면 사실 이런 조합들로 커버 가능한 숫자의 범위가 이제 n보다 조금 큰 다음 빌딩 블럭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이런 조합들로 다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지금 너무 큰 숫자거든요. n이 크면. 그래서 웬만하면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커버가 됐던 게 그 아까 2의 거듭 제곱들 다 모아놓은 형태고, 그래서 이 빌딩 블록들이 사실 뒤로 가면 되게 많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빨간색 숫자들이 유한하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전공이 정수론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생각나는 툴이 없어서 일단 진실이 무엇일지 내가 추측한 게 맞긴 할지 그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거 검색은 전에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인티저 시퀀스 찾아보면 쉽게 검색해서 나옵니다. 이런 게 답이 궁금하시면 키워드로 구글링 해보셔도 되는데 이런 수열 포함하는 문제들은 인티저 시퀀스에 가면 거의 다 있어요. 아까 봤던 1, 8, 9, 27, 28 이런 거 한번 넣어보죠. 1, 8, 9, 27, 28, 35 이렇게 넣으니까 sum of distinct positive cubes 서로 다른 세제곱수들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수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코멘트를 보시면 12758이 이 시퀀스에 존재하지 않는 2788개의 정수들 중에 가장 큰 수다. 그걸 이런 분이 1999년에 증명을 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제가 추측한 게 맞죠. 이렇게 이 아까 빨간색의 숫자들 이런 게 처음에는 좀 많아 보여도 결국엔 유한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 1788개가 있고 그렇게 표현 안 되는 가장 큰 수가 12758이라는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다 어떻게든 세제곱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수들인 거죠. 모두 다. 자, 좀 더 일반적으로 4제곱수들만 모아놓아도 비슷하게 유한한 수들만 커버가 안 되고 다 커버가 될지, 혹은 5제곱수들만 모아놓으면 어떨지, 일반적인 다항식꼴에 대해서는 어떨지, 그런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일반적인 다항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2 같은 다항식처럼 개수들이 전부 2의 배수라면 이런 재료들도 전부 2의 배수가 돼서 뭐 그것들의 합이면 다 2의 배수가 될 테니까 홀수는 생성을 못할 테지만, 만약에 이런 개수들이 서로 소라고 하면 뭐 다 커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알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질문 주신 분께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눈꽃님 비서 문제. 이 비서 문제는 유명한 문제죠. 뭐 비서로 지원한 10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한 명씩 면접을 볼 거고 면접 결과는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좋은 지원자를 뽑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1 나누기 2의 비율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불합격을 주고, 그 비율이 넘는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나온 지원자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매력적이면 바로 합격을 준다. 그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식을 잘 세워보면 결국 마이너스 x ln x의 최대값이 x가 언제일 때 되느냐라는 문제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를 연속함수로 생각하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x가 아마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 아마 기존에 이걸 잘 설명한 블로그나 영상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딱히 뭐 특별히 인사이트가 더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살짝 그 링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호라이즌이라고 이 고등과학원 웹진이 있죠. 여기에 비서 문제 관련된 포스팅이 하나 있어서 이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애칭은 영상 마지막에 모아서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귀인 오류를 통해서 연애를 잘 할 수 있나요? 자, 귀인 오류가 뭔지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좀 주제 넘을 것 같고요. 뭐 연애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자친구건 남자친구건 뭐 아내건 남편이건 수학하듯이 논리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연애를 잘 하려면 왜라는 질문을 참아야 돼요. 질문보다는 이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나 오늘 집에서 엄마랑 다퉈서 속상해 라고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왜 다퉜는데?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일단 현상을 접하면 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되게 궁금하겠지만 왜 다퉜어?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라고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안 돼서 참 연애가 힘들었는데요. 귀인 오륜이 뭐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런 건 일단 접어두시고 잘 공감해 주는 게 제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원외고에 이공계 커리큘럼이 있나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능할 때도 있었고 불가능할 때도 있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사실상 뭐 이과를 하려면 뭐 독학이나 별도의 노력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자, 요 구독자 애칭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 저의 박사지도 교수님, 폴 시머 교수님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이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감사한 게 많은 분이고 수학적으로도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수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시는 수식,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수식으로 골라보면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는 평면 그래프에서 2다.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수식인데요. 고등학생이 수학 공부할 때 유의할 점, 효과적인 팁. 제 채널 홈에서 저 아래쪽에 여기 제 소개 영상에 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컨텐츠는 어디서 얻는가? 그냥 별로 어디랄 건 없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냥 평소에 어떤 영상으로 만들 만한 주제나 컨텐츠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놓고 있어요. 지금 한 50개 정도 있는데
뭐 리스트 안에서 뭐 적당히 필 받는 거 하나 선택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소비되는 속도보다 평소에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저것도 있었지 하면서 제가 추가해서 넣는 리스트에 더해지는 속도가 사실 더 빨라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수능 수학 오답률 탑5 킬러 문제 풀어주세요. 이 탑5 킬러 문제가 정확히 뭔지 링크 주시면 제가 문제를 알려주시면 다음에 한번 고민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CBMS 팬 아닙니다. 순전히 우연이고요. 저는 뭐 힙합 팬 아니고 뭐 옛날에 락이나 메탈 좋아했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도 뭐 질문 아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이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수학 분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채널 소개 이제 재생 목록에 수학 전 분야 겉핥기 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커버했던 부분이라 이 내용도 한번 그 영상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이 반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리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름답다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나한테는 아름다워도 뭐 누군가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미적분학 관련 내용의 기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뭔가 이 정리 자체가 비직관적이거나 뭐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오리너구리님 수학교육과 전공하고 계신 학부생인데 전공 과정을 하나같이 외우고 있다. 뭐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얘기라 제 얘기는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신 분은 암기와 이해의 순서가 달라도 된다. 암기하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되더라. 라는 의견이신데 저 같은 경우엔 암기하면 재미가 없어져서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먼저 되면 재미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암기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건 사실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기질마다 뭐 성향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암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성급한 말씀일 것 같고 근데 이 암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라는 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암기도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암기를 달달 했더라도 계속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구독자 애칭 요것도 따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현타 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저는 효율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효율이 안 나오면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답시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럼 시간 낭비한 게 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걸 약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하기 싫어질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하고 싶어질까 그 동기부여를 찾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매스 팬 아니고요. 수능 준비가 수학적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다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능 준비가 결국 정규 교과 과정을 다 이해하는 걸 포함하는 거라 생각해서 뭐 당연히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목적도 수학이 어떻게 하면 재미가 생길까, 재밌는 부분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까, 뭐 여기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뭔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행을 해야 따라잡고 뭐 성적이 좋아진다 뭐 이 개념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스스로 선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미가 생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행이 수단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막 뭔가 재밌으면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 재밌으면 빨리 이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학도 스스로 재미가 생긴다면 얼른 지금 내 학년 거 혼자서 다 공부 끝내고 다음 학년 거 다음 내용들이 더 궁금해서 하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비포스쿨 갔는데 신박한 인수분해 영상 틀어주심. 이야, 이제 학교에서도 틀어주고 참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수학은 보통 한 번 빠지고 한 번 내용 놓치면 혼자서 못 따라가요. 다른 수업들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내용마다 다 독립적이지가 않죠. 그 전 내용을 모르면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교수님한테 따져 물으시고, 이제 대학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학교 다니는 소비자거든요.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월급 받고 티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예요. 우리 어디 가서 불량품 받거나 서비스 잘못 받으면 항의하고 따지죠.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물론 예의는 지키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따져서 묻고 내가 이해하고 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 수학이 좀 외계어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신세계가 열리고 재미가 생겨요. 자, 구독자 애칭 따로 다뤄보겠고요. 테리타워 만나봤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도 한번 제 채널 소개 영상에서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수학자들은 평생 의미 있는 논문 몇 개나 쓸까요? 1년에 10편 이상씩 막 쓰는 괴물들도 있고 3, 4년에 한 편 쓸까 말까 한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분야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논문 수가 없다고 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논문 수만 많다고 해서 연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꼭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너무 답이 그때그때 다른 분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암기식 교육과정이 수학적인 사고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비리그 대학은 저 같은 평범한 중학생도 갈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진짜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사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공부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학동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 애칭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설명 방식. 이거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 얘기네요. 다른 건 없고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어떤 순서로 이해해야 아하 하면서 따라올지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다 아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덧셈, 곱셈 처음 배우실 때 어디서 어떻게 막혔는지 어릴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되면 내가 몰랐던 시절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로 내가 초보일 때 생각 못하고 초보 운전 딱지 보면 빵빵대고 비키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이게 가르치는 것 역시 역지사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면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포장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논문 쓸 땐 그게 맞는데 가르칠 때는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청중으로 빙의가 되어서 어떤 말을 할 때 집중이 잘 될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메타포를 써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어 하나하나 선택도 중요할 거고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현 직장에 만족하시나요? 이게 제 영상들을 저희 회사 대표님, 부대표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직장에 올해로 만 10년 되었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1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저희 서비스가 성장하는 게 보여서 보람도 있고, 그리고 지낸 세월만큼 회사의 애착도 크고 직원들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합니다. 야, 논리학은 집합론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재밌게 배웠어서 관심 많습니다. MBTI는 제 MBTI가 잘 뭔지 몰라서 한번 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ENTJ인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INTJ였던 것 같은데 좀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성향이 다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애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편인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좀 수학 연구를 하다 보면 몸에 배어서 언어 표현도 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을 들을 때 되게 좀 거부감이 심하게 들고, 좀 나 스스로도 논리가 안 서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예 하나만 들어보면, 옛날에 어디 저기 기상캐스터가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1년 내내 내려야 할 비의 50%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 그 표현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1년 동안 내릴 비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50%가 오늘 하루에 내렸다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연 평균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오늘 내렸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50%가 내렸다고 하니까 그 표현이 되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제 보통 이런 표현들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 딱딱 걸리는 편입니다. 쿠팡 구매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아닌 것들은 스킵하겠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 접근조차 못한 수포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중에서도 내가 재미없는 단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도형이 재밌다라고 하면 도형 단원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재미를 붙여본 다음에 그 재미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확장해가는 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 아니다, 재밌는 게 정 없다 하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 안 해도 먹고 사실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면서 불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 스스로 포기가 납득이 되셔야 해요. 찔끔 해보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건 스스로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할 구실을 찾는 거고요. 필사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 달고 가지는 말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소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하고 싶은 의미, 얘도 같은 영상에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학의 재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진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분들이 이 재미를 잘 느끼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전파를 하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 수학을 덜 포기하고 그래야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성장하니까요. 수학의 매력도 이전 영상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자친구는 없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주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필 받는 거 선택해서 합니다. 저 암산 못합니다. 계산 영상들은 제가 계산 실수가 너무 잦아서 암산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까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요. 암산은 잘 못합니다. 자녀분이 부러워요. 네, 저희 애기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정의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정의를 잘못한 거겠죠.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질문을 명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답을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수학과에 진학할 경우 진로는 인더스트리는 금융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꼭 금융 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에서 하는 일들도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잘 정의하고 잘 풀어낼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수학 전공자는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수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 그냥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만들 때 고려하는 기준, 그때그때 필 받는 주제들을 하긴 하는데 그 필이 오는 근거를 생각해 보면 좀 어떤 게 좀 의외성을 가지는 컨텐츠라서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다른 데서 좀 접하기 힘든 내용일까, 또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합니다. 네, 수학과 가도 됩니다. 수학과 좋습니다. 물리와 수학의 관계. 자, 물리는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이죠. 10의 100승 단위 이상으로 갈 일이 없죠. 물리 세계에서는. 미시 세계로 가더라도 10의 마이너스 100승 미만의 단위로 뭔가 가면 거기는 이제 다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죠. 근데 수학은 그런 한계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다루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경계가 구분 지어지는 것 같고요. 위대한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어떤 현상이나 명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기본적으로 재밌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재밌는 수학, 저는 이산 수학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인생 명언은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네요. 네, 구독자의 지행 뒤에 몰아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수학 잘하는 법,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왜 연애를 못할까요? 일단 뭔가 사랑의 감정이 싹 트려면 많이 봐야 돼요. 어떻게든 많이 얼굴을 봐야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좋은 면들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남을 가져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카이스트 내에서 남녀 성비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짝을 찾지 못하는 남학생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런 현상은 다른 대학교들 이공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예를 들어서 연대다라고 하면 연대 안에 다른 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대도 있고, 뭔가 가까운 거리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성이 서로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기회 자체가 카이스트 학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못하는 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그 원인을 파악했으면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겠죠. 열심히 주말이라도 대전 시내로나 혹은 서울로나 열심히 액티비티를 하면서 외부에서 그런 컨택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을 해보거나, 시간과 노력,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겠죠. 연애를 꼭 하고 싶다면요. 댓글 문답은 너무 멍청해서 안 해주시는 건가요? 댓글에 대한 답을 제가 답글을 다 못 남기고 있어서 참 죄송한데, 댓글은 요즘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일일이 답을 해드리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답을 잘 못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웬만큼 다 보고는 있어요. 진짜 궁금하신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따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유를 함께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에는 많은 컨젝처들이 있죠. 그래서 컨젝처들 중에 반례가 발견된 그런 것들 많죠. 이제 하나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에도 그 파티션 포셋에 대해서 한번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앞으로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좋은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요. 구독자 애칭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 중에 압도적으로 이
삼사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서 그렇게 정해보려고 합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자 들어가는 단어로 불러드리겠고요. 또 3사의 10이도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사님들이라고 아직 제가 입에는 잘 안 익지만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채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1, 2매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